오늘은 저희가 엔사 과정 모듈 11 네트워크 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얼추 저희가 마지막에 많이 오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모듈 10까지가 네트워크 매니지먼트고 조금 기술적인 내용이었고 11 네트워크 디자인, 그 다음에 모듈이 트러블 슈팅, 뭐 이러다 보니까는 조금 교과서에 없는 조금 약간 철학적인 내용들이에요. 진짜 운영에 관련된 네트워크 엔지니어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활동할 때 필요한, 진짜 실제 상황에 이제 필요한 상황에 이제 많이 이르게 됐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듈에서는 이제 하이어라키칼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 설명하고요. 네트워크가 또 스케일러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라우터하고 스위치에 대한 그 하드웨어 형상에 대한 내용을 쪽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요건 약간 시스코 오리엔트되는 모델 같이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네트워크 리퀘어먼트를 만족시킬 수 있는 혹은 스몰 투 미디엄 사이즈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어떤 라우터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하이어라키칼 네트워크. 첫 번째 이 비디오가 뒤에 쭉 나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꼭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조직에서 보게 되면 점점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의존하는 것이 높아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제 많이 바뀌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클라우드 환경보다는 내부적으로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 꾸미는 그런 내용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미션 크리티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어느 기관마다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오가니제이션 기관에서 지금 어떤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이 뭐냐면 네트워크에 대한 컨버지하는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거, 그다음에 약간 타임 크리티컬, 그다음에 응용에서 요구하는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그 경영진들은 이게 관심 있죠. 다이버스 비즈니스 니즈에서 프라핏 수익을 내는 거에 더 관심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뭐 큰 네트워크 그 엔지니어 관점에서 요구사항이고 경영진들은 다이버스 비즈니스 니드 해가지고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어? 이것이죠. 그다음에 센트럴라이즈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약간 뭐 망 운영자 입장에서는 조금 효율적인. 그래서 이제 저희 대부넷 보게 되면 오토메이션 해가지고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 자동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부넷 과정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넷은 약간 프로그래밍을 좀 아셔야만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캠퍼스 네트워크 디자인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캠퍼스라고 하는 것이 대학 캠퍼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 큰 연구소 혹은 거기 기관들 본사 거기도 이제 캠퍼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스몰 네트워크서부터 라지 네트워크까지 보면 싱글 랜 스위치 조그만서부터 사우전드 오브 커넥션, 그러니까 수천 개의 그 단말이 붙는 것까지도 우리가 캠퍼스 네트워크 디자인할 때 고려해야만 될 것 같아요. 시스코의 보더리스, 우리가 어떤 경계에 대한 것을 구분하지 않고 경계에 대한 것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어, 요즘 추세이고요. 이 경계에 대한 거에 대한 데피니션을 보게 되면 anyone, anywhere, anytime, any device를 시큐어하게, 릴라이블하게, 심리스하게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우리가 보더리스 네트워크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와이어리스 액세스에 대한 거 다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스케일러블하고 리사일런트, 뭔가 다시 이제 운영될 수 있는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하이어라키칼 인프라스트럭처를 우리가 그 구성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더리스 스위치드 네트워크에 대한 거는 하이어라키칼 구성, 모듈라, 리사일런트, 플렉서블 해야만 됩니다.
여기 보면 라지 캠퍼스에 대한 것이 있어요. 라지 캠퍼스에 대한 거 보면 데이터 센터 있고요. 서비스 블락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엣지가 있고요. 미디엄 캠퍼스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 엣지까지는 없어도 서비스 블락까지. 스몰 캠퍼스 같은 경우도 여기 보게 되면 뭐 똑같은 상황인데 보게 되면 여기 있는 가입자가 차이가 있는 그런 형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이어라키칼 네트워크라는 게 어떤 티어 디자인인데 여기 보면 액세스, 디스트리뷰션, 코어 그다음에 각 레이어에 대한 것은 캠퍼스 네트워크에 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3티어가 있고요. 2티어 두 가지에 대한 것이 하이어라키칼 디자인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보게 되면 코어 레이어 있고 디스트리뷰션 레이어가 있고 액세스 2티어 같은 경우는 코어 디스트리뷰션 같이 있고 액세스 이 코어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코어하고 이 디스트리뷰션 하는 게 조금 뭐랄까 지금 네트워크는 이거 두 개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은 코어는 조금 적겠죠. 디스트리뷰션 그보다 상대적으로 좀 많을 것 같고요. 액세스가 상당히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게 뭐 라우터로 짓고 뭐 여기도 뭐 그다음 밑에 라우터인데 그런 컨셉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랜 스위치로 다 연결될 수도 있고요. 버추얼 랜 컨셉으로도 갈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코어 레이어,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액세스 레이어 각 계층에 해당하는 이것이 이제 하이어라키컬하게 구성되는 형태로 우리가 네트워크 설계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액세스 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사용자한테 사용자가 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가 디스트리뷰트 레이어 액세스에 연결이 돼요. 그래서 디스트리뷰트 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얘가 라우팅하고 QS도 지원하고 시큐리티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라지 스케일 와이어링 클로셋 네트워크를 묶어놓은 곳이고요. 레이어 2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으로 이제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액세스 레이어하고 코어 레이어 사이에서 그걸 중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코어 레이어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백본에 대한 것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세브럴 레이어에 대한 걸 연결합니다. 얘는 폴트가 발생할 때 그걸 아이솔레이션 시키고 하이스피드 백본 커넥티비티를 이제 지원하는 그래서 세 가지 각 계층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3티어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코어, 디스트리뷰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액세스 이렇게. 얘는 보시면 액세스, 디스트리뷰션, 코어 네트워크로 다 같이 있고요. 이게 상당히 익스텐디드 스타 피지컬 네트워크. 이거 보면 익스텐디드 스타 이렇게 가져가는 형태를 조금 레코멘드 합니다. 그래서 센트럴라이즈드부터 다른 빌딩에까지 이렇게 터폴러지를 구성하는 것을 권고하고요. 그다음에 투티어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투티어 같은 경우 콜랩스트 디스트리뷰트하고 코어니까 같이 얘가 있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액세스가 이렇게 분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디스트리뷰션하고 코어가 서로 세퍼레이트 되는 것이 원하지 않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스몰로 조금 작은 네트워크 그다음에 싱글 빌딩 안에서 그렇게 구성하는 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ollapsed core network 디자인이다. 이런 용어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위치드 기반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이 강좌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IP 기반에서 라우터 중심으로 IP에 대한 얘기를 많이 배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N사 과정 전에 SRW 과정은 스위치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오고 랜 스위치 갖고 하는 게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스위치드 네트워크의 형상 자체가 레이어 2에 대한 것이 더 확장해서 레이어 3까지 그래서 L3 스위치까지 우리가 컨피규레이션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2 스위치하고 L3 스위치까지에 대한 컨셉으로 점점 네트워크가 많이 발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네트워크가 기본적으로 플랫한 네트워크 스킴에서 스위치드 랜 오브 하이어라키컬 네트워크 형상으로 이제 바뀌게 됐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코어 디스트리뷰션 액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거의 스위치드 하이어라키컬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부 다 이게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위치드 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플렉서빌리티, 트래픽 매니지먼트, QoS, 시큐리티에 대한 거를 지원하고요. 스위치드 랜은 또 이제 와이어리스 네트워킹, 그다음에 뭐 IP 텔레포니, 모빌리티 이런 서비스도 스위치드 랜에서 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IP 텔레포니 같은 경우 내부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전화에 대한 리얼타임 쓴다고 하면 라우터를 경유하는 것보다 L2 스위치 레벨에서 다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브로드캐스트나 컬리전 도메인 나누는 그런 이야기며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VoIP 서비스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스케일러빌리티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네트워크에 앞에서도 저희 그 얘기 있죠. 했습니다. 조그만 네트워크 만들었다가 점점 이제 큰 네트워크로 발전하는 내용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스케일러블.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한 스킴 자체가 이게 맨 처음에 조그맣지만 점점 커지는 거. 그럼 뒤에 보면 스위치 하드웨어라든가 라우터 하드웨어 할 때에도 우리가 맨 처음에 아예 이 샤시에 대한 거, 렉에 대한 거 할 때 좀 보드를 좀 많이 꽂을 수 있도록 여분의 것을 사놨다가 맨 처음에는 뭐 슬롯 한두 개 쓰다가 나중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스케일러블한 거를 이제 고민하면서 네트워크 설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디자인 for scalability. 스케일러빌리티라는 것은 릴라이빌리티하고 어베일러빌리티라는 걸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는 네트워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기술을 적용할 때 뭐 랜에서는 적용 가능한데 조금 가입자가 되게 많을 때 좀 불가능하다. 그럼 곤란하죠. 네트워크 디자이너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가 스케일러블 할 수 있도록 effectively, easily 스케일러블 할 수 있도록 그 스트래티지를 이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리던던시, 뭐 리던던시를 둔다는 얘기는 좀 비용을 조금 더 줘야 될 수 있는 거죠. 멀티플 링크도 여러 개 두고 라우팅 레벨에서 라우팅 테이블을 라우팅 프로토콜에 의해서 최적의 패스, 그 다음에 뭐 리라우트 할 수 있는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레이어 2 같은 경우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에 의해서 링크가 여러 개 있더라도 추리에 대한 형태를 유지해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에 플러딩 나지 않도록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스케일러블 라우팅 프로토콜. 그러니까 RIP보다는 OSPF 통해 가지고 에리아에 대한 걸 잘 디파인하면서 쓸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와이어리스에 대한 건 우리가 늘 고민을 해야만 됩니다. 점점 와이어리스 환경으로 이제 바뀌다 보니 그다음에 여기 빠졌습니다만 여기 만약에 저 같으면 이제 시큐리티 보안에 대한 내용도 좀 포함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리던던시에 대한 거 볼까요? 리던던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디스럽션, 네트워크 서비스의 디스럽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라는 게 뭐예요? 여기 하나 망가지면 전체가 다 문제가 발생하는 게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죠. 그런 거에 대한 걸 최소화하면서 네트워크 서비스가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만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뭐 듀플리케이트 이퀴먼트, 그 다음에 크리티컬 서비스 같은 경우 페일오버 서비스에 대한 거를 제공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리던던트 패스라고 하는 것이 얼터너티브 피지컬 패스예요. 근데 하나는 동작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것이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리던던트 패스라는 게 이더넷 같은 경우는 로지컬 레이어 2 루프를 발생할 수가 있죠. 근데 STP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STP 통해 가지고 피지컬하게 막 루프를 놨지만은 STP가 그냥 추리로 딱 만들어서 그 루핑에 대한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패스를 만들죠. 이 슬라이드 볼까요? 뭐 이거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리던던스에 대한 거 둔 거, 스위치. 여기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의 여러 백본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자기들 링크끼리는 저렇게
묶어주는 게 어느 한 패스가 망가지더라도 다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페일리어 도메인 사이즈, 페일리어 도메인 사이즈를 줄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트래픽을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페일리어 도메인을 줄이는 거. 페일리어 도메인이라는 게 뭐냐면 네트워크가 어떤 문제를 발생했을 때 영향을 끼치는 에리아. 항상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컨제스천이라든가 이런 거 발생하게 되면 그걸 최소화를 해줘야 됩니다. 최소화라고 하는 것은 타임으로, 그러니까 시간도 최소화를 해야 되고요. 그것이 미치는 에리아, 장비치의 수도 최소화를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이어리컬 디자인 같은 경우가 이제 페일리어 도메인이 그 중간에 끊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디스트리뷰션 레벨이 그거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서 코어 쪽이라든가 다른 디스트리뷰션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지 않게 하는 거고요. 모든 라우터가 이제 여러 개의 액세스 레이어 라우터 같은 경우 액세스 레이어의 어떤 한정된 거에 모든 라우터가 어떤 게이트웨이처럼 동작을 시켜가지고 하나 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게이트웨이로 이제 넘어가게 한다든가 그런 서비스가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우터라든가 멀티 레이어 스위치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 보통 그 블락 안에서 빌딩이라든가 그런 컨피규레이션 안에서 페어로 디플로이 한다. 그러니까 페어로. 그러니까 앞에서 봤더니 이렇게 이제 이렇게 페어로 해서 디플로이 해가지고 하나가 만약에 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쪽에 있는 라우터라든가 다른 쪽에 멀티레이어 스위치가 이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치 스위치 블럭이라는 것이 인디펜던트하게 다른 거 무관하게 이제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만들 때 라우터 같은 경우는 기본 동작하고 하나는 뭐 스탠바이 동작하고 있다가 얘가 문제가 발생하면 스탠바이가 동작하는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스위치는 보게 되면 각각 인디펜던트하게. 그래서 만약에 싱글 디바이스 페일리어가 나더라도 네트워크 전체가 죽는 거에 대한 거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구성을 해야만 됩니다. 그다음에 밴드위드스를 증가시킬 수 있는 걸 우리가 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 링크 애그리게이션 이더 채널이었었죠. 이더 채널 통해 가지고 보게 되면 두 개, 세 개, 여러 개에 대해 묶어 가지고 저희가 네트워크 컨피규레이션 했어요. 그래서 밴드위드스를 크게 키울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것은 로지컬 링크 하나인 것처럼 피지컬 링크 몇 개를 묶어서 마치 하나의 로지컬 링크처럼 구현을 하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게 포트 채널이었었어요. 네, 그런 기술을 통해서 밴드위드스를 증가하게 하고 이거 통해 가지고 어느 하나가 죽더라도 다른 거 동작하는데 전혀 문제 없도록 이렇게 동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인디비주얼 채널이 아니라 그냥 포트 채널 하나 단위로 그 컨피규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로드 밸런스도 각각의 세브럴 피지컬 링크가 여러 개 있을 때 거기 로드 밸런스에 대한 기능도 이더 채널에서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액세스 레이어를 조금 더 확장해 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가져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현재 이 액세스 레이어 커넥티비티를 저 확장하는 거에 가장 한 것이 와이어리스입니다. 와이어리스 랜이 이제 액세스 쪽에서 붙어올 텐데 그걸 통해서 플렉서빌리티를 증가시키고 코스트는 낮추고 그 다음에 어떤 네트워크 변화라든가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그거에 대한 걸 잘 쫓아갈 수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엔드 디바이스는 이제 와이어리스 닉카드를 갖고 있고요. 그게 와이어리스 라우터라든가 와이어리스 액세스 포인트 통해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게 지금 와이어리스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걸 보여주고 있고 이제 링크로 레이어 2의 확장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 레이어 2 확장으로서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와이어리스 네트워크 인크에 대한 것을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 어떤 종류가 디바이스의 타입이 붙는 건지 그 다음에 그 컨버지하는 와이어리스 컨버지에 대한 요구 사항이 뭔지 인터피어런스 혹시 이 환경 자체가 약간 그 이렇게 인터피어런스 상황이 아닌지
그다음에 시큐리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디자인을 하셔야만 됩니다.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한 것을 잘 튜닝을 또 하셔야 합니다. OSPF에 대한 걸 할 때 이 네트워크에 대한 것에 큰 네트워크일 때 OSPF 가지고 나서 설계를 하게 될 텐데 그때 OSPF 이제 많이 보셨으니까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이고 얘가 이제 에리아라고 하는 컨셉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약간 하이어라키칼 구성합니다. 여기 에리아 제로가 이제 백본이고 에리아 1하고 에리아 51 해가지고 여기 사이에서 이제 OSPF에 플러딩하는 패킷들이 서로 주고받고요. 여기 사이에서 주고받고 서머리된 것만 넘겨주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OSPF 라우터가 네이버 어드제이슨을 유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링크 스테이트 데이터베이스하고 이제 싱크로나이제이션 맺어야 되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얘 라우터 입장에서 4개만 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5개만 가지고 나서 얘가 싱크를 맞추면 좋지 6, 7, 8, 9, 10까지 맞추려면은 자기도 바쁠 거 아니에요. 이 내부에서 네트워크 컨피규레이션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체인지 바뀌었을 때 링크 스테이트 업데이트를 보내줘서 뉴 베스트 패스에 대한 거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에리아에 대한 컨셉을 가지고 네트워크에 대한 것을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가 고민을 또 해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스위치 하드웨어, 그다음에 라우터 하드웨어 뭐 이런 내용을 보겠는데 여기서는 시스코 장비에 대한 모델 넘버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이 시스코에서 오픈된 과정이니까 이 정도의 모델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정 모델 번호라기보다도 그 그룹군에 대한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꼭 시스코 거니까는 나 거부감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만든 제품군은 다른 회사도 거의 비슷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 필드에서 거의 뭐 표준 용어, 디팩토 스탠다드로 그러죠. 디팩토 스탠다드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뭐 이렇구나라고 하는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스위치 플랫폼에 대한 걸 볼까요? 스위치 플랫폼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폼 팩터라는 거. 폼 팩터. 그다음에 다른 특성들을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스위치를 선택할 때 네트워크 디자인할 때 어떻게 하면 적당한 하드웨어에 대한 것을 셀렉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향후 우리가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한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서는 스위치하고 라우터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트워크가 이제 커지면 라우터 어떻게 두고 있고 그 안에 스위치 어떻게 하는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일단 캠퍼스 랜 스위치 시스코 3850이라는 것이 있는데 얘가 이제 스피드, 시큐리티 같은 경우 엔터프라이즈급에 상당히 용이하고요. 이게 아마 이렇게가 아마 48포트 정도일 거예요. 48포트가 지금 이제 스택업을 하게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가 3850이고 48포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 48포트까지 맥시멈 틀 수 있는 그런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머라키 크라우드 매니지 액세스하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버추얼 스태킹에 제일 적절하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보면 사우전드 오브 스위치 포트.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거에 대한 걸 모니터하고 컨피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넥서스 플랫폼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넥서스 플랫폼. 넥서스 플랫폼에 대한 게 또 많이 또 나와요. 물어보면은 거기 그 CCNA 그 문제 풀 때 보게 되면 근데 얘가 하는 게 보면은 인프라스트럭처 스케일러빌리티를 상당히 좋게 하고 오퍼레이셔널 컨티뉴어티도 좋고 트랜스포트 플렉시빌리티가 상당히 좋다. 근데 얘는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서 상당히 쓰기 좋은 그럼 클라우드 상황에서도 뭐 여기 머라키 클라우드 매니지드 액세스 스위치 그다음에 시스코 넥서스에 대한 것은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더넷 액세스 스위치 대한 거. 이거는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해주는 서비스 프로바이더 관점의 이더넷 스위치 액세스 스위치니까 상당히 용량이 기능이 많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인텔리전스한 기능, 그 다음에 유니파이드에 대한 통합된 서비스, 버추얼라이제이션, 인티그레이티드 시큐리티, 그다음에 심플리파이드 매니지먼트를 제공해주는. 그 다음에 또 시스코 넥서스 버추얼 네트워킹 스위치 이런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 테넌트 서비스, 버추얼라이징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네,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이제 넥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건데 버추얼라이제이션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를 제공해주는 상당히 좋은 기능의 스위치로 보입니다. 스위치 폼 팩터, 스위치 선택할 때 이제 어떤 거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한 건데 보게 되면 스위치를 셀렉션할 때 네트워크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스위치 폼 팩터에 대한 것을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픽스드 컨피규레이션 이거 딱 고정되어 있는지 모듈로 꽂을 수 있는 건지 스택 커브하게 여기로 스택에 대한 걸 꽂는지 넌 스택 커브란지 이 스택 커브라다는 게 뭐냐면 하나에 대한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하죠? 내가 까먹었는데 뭐 하나 제품에 있는 거를 하나 더 쌓고 더 쌓고 더 쌓고 해서 만약에 48포트짜리가 있는데 또 그걸 놓고 나서 안에 뭔가 내부적이 아니라 뭔가 연결하면 얘가 96포트로 동작하고 그다음에 뭐 또 하면 192포트로 동작하고 그게 스택 커브래요. 스택 커브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픽스드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겠습니까? 픽스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고정되어 있는 그냥 오리지널하게 그 스위치에서 제공해 주는 거 이외에는 할 수가 없죠. 그게 이제 픽스드 컨피규레이션의 스위치고요. 모듈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샤시가 있어가지고 그 모듈을 이제 곧다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듈러 스위치 같은 경우는 그 라인 카드를 이제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것이 모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 그림이 잘 보이진 않는데 여러분이 우리 패킷 트레이스 할 때 보게 되면 스위치 해놓고 나서 모듈을 갖다 꼈다 막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라우터 같은 경우 라인 카드에 대한 거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 모듈을 바꿔 낄 수 있는 거. 그 샤시 자체가 샤시라는 게 전체 이게 샤시고요. 그 안에 이제 모듈을 꽂죠. 모듈을. 그것이 모듈라 컨피규레이션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있고 또 여기 보면 스택커블 스위치라고 하는 거에 보기에는 스택커블에 스페셜 케이블이 있어갖고 걔네들이 서로 연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결돼서 마치 하나의 스위치인 것처럼 동작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인 것 같은데 여기서 무슨 케이블인지 모르겠는데 다분히 이런 케이블인 것 같아요. 뒷단에 또 이런 페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뒤쪽에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막 서로 막 연결돼가지고 얘가 이제 마치 하나의 스위치인 것처럼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 스위치의 thickness 이게 그 웃기는 거, 그 렉 유닛이죠. 렉에 대한 완 유닛이 1.75인치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큰 렉이 있으면 큰 렉마다 이렇게 꽂을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이 우리 학교 지금 시스코 우리 그 센터가 있죠. 비마간 1층에 보면 시스코 5G 이노베이션 센터 저기 유리로 밖에서 보실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게 이제 큰 렉이에요. 렉마다 하나하나 시스템을 다 꽂을 수 있는데 그게 렉 유닛이 1.75인치예요. 1.75인치에서 딱 꽂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쫙 해놓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 렉 유니트라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렉에다가 마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픽스드 컨피규레이션이 원 유닛이 되는 게 1.75인치 높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볼트 너트로 이제 조입니다.
그다음에 포트 덴시티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하는데 이게 보면 가능한 수, 싱글 스위치에서 가능한 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픽스드 컨피규레이션 스위치라고 하는 게 보면 시스코 카탈리시스 3850이라고 하는 것이 12포트, 24포트, 48포트를 컨피규레이션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모듈라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멀티플 스위치 라인 카드를 꽂을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모듈라 카탈리스 9600 스위치 포트가 384 스위치 포트 이 전체가 이렇게 상당히 큰 거죠. 지금 여기에 지금 384개 스위치 포트 인터페이스를 연결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스위치인 거죠. 네, 포워딩 레이트라는 것이 뭐냐면 얼마만큼 핸들링 할 수 있느냐. 1초에 처리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느냐. 그럼 프로세싱 캐패빌리티야. 전체 포트 놓고 나서 그래서 이게 포트 수가 많아갖고 각 포트가 뭐 100메가니까 곱하기 100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가 다 프로세싱 될 수 있다. 그게 가장 좋죠. 근데 그 안에 뭔가가 이제 버스 방식이라든가 뭔가 그 퍼포먼스를 제한하는 게 있었고 전체 뭐 100메가에 뭐 100포트야. 예를 들면 그건 10기가잖아요. 전체 수루풋이. 전체에 대한 건 10기가인데 근데 50기가밖에 안 돼 있어. 그러면은 뭔가 내가 조금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그걸 찾아봐야겠죠. 스위치 포트 라인 프로덕트 라인이라는 게 이제 포워딩 레이트로 클래시파이 되고요.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엔트리 레벨 스위치라는 것이 이제 로어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작은 스위치로 하고 점점점 올라가죠. 작은 쪽에서는 작은 용량을 갖고 있다 점점점점 엔터프라이즈 레벨 가면은 이제 점점 더 높아지니까 엔터프라이즈급이지. 응? 너무 늦다면 스위칭 포워딩 레이트가 너무 낮다면 풀 와이어드 스피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와이어 스피드라고 하는 것이 각 스위치의 각 이치 포트 이더넷 각 포트의 데이터 레이트예요. 통상적으로 100메가 1기가 10기가 100기가 그래서 액세스 레이어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액세스 스위치에는 이 풀 데이터 레이트라는 건 나오진 않습니다. 액세스 쪽은 아무래도 많은 단말들이 붙어가지고 굳이 뭐 풀 레이트 나와가지고 비싼 거 쓸 이유가 없잖아요. 사용자들이 뭐 많이 안 쓸 수도 있고 거기에 뭐 프린터도 물리고 여러 가지 물리니까는 안 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굳이 액세스 레이어 스위치에는 풀 와이어 스피드가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올라갈수록 그리고 왜냐하면 그것들이 이제 업링크에 올라가는 것이 리미트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액세스에서 쭉 하는데 이게 이쪽 디스트리뷰션 쪽에 나가는 게 뭐 여기에 1기가야. 1기가 UPS야. 이쪽에 나가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액세스, 디스트리뷰티드 소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쭉 여러 개가 막 있어요. 지금 막 있어요. 근데 여기 한 개가 1기가 UPS야. 그럼 이게 풀로 뭐 이쪽에서 다 나가더라도 1기가밖에 없으니까 얘가 스피드가 굳이 빠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처리하는 게 10기가야. 10기가 IPS. 근데 10기가 IPS가 내부적으로 10기가하고 나가는 거에 대한 건 리미트 되기 때문에 굳이 아래쪽에 여기 보면 엔트리 레벨 스위치하고 엔터프라이즈 레벨에 대한 스위치하고 얘기할 때 로어 하는 것이 맞다. 파워 오버 이더넷, PoE라고 그러죠. PoE. 이게 PoE를 제일 많이 쓰는 게 VoIP 단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전화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전화기가 교환국에서 이렇게 와서 전화국 하게 되면 전화에 파워라인 꽂는 게 없잖아요. 근데 라우터에서 혹은 뭐 스위치에서 내가 이제 이쪽에 랜 포트를 꽂아가지고
VoIP 단말기, VoIP 전용 단말기야. 전용 단말이야. VoIP 전용 단말이야. 그렇게 되면 여기에 만약에 여기 이제 파워를 꽂아야 돼. 파워를. 그러면은 조금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파워 라인이 없이 이쪽에서 그냥 여기서 이제 같이 파워도 같이 공급이 됩니다. 여기 이제 파워 오브 이더넷이. 파워 오브 이더넷이라는 것은 디바이스에다가 직접 파워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이블링에서 파워를 같이 공급하고요. 항상 노이즈는 파워 라인에서 가장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파워에 대한 것을 고려한다. 그러면 거기에 노이즈가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거에 대한 쉴딩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파워 오버 이더넷에 대한 것에 이제 어떤 그 인스톨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해줘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스위치가 이걸 서포트하는 스위치가 좀 비싸요. 웬만한 것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PoE 제공해주는 스위치가 별도로 있습니다. 멀티레이어 스위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코어하고 디스트리뷰션 레이어를 같이 지원한 콜랩스드 우리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했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도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레이어 2에 대한 포워딩하는 기능도 있어야 돼요. 멀티레이어 스위치는 약간에 보면 스페셜라이즈드 하드웨어 형태로 가져요. 그래서 통상 이야기하는 에이직 형태로 구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멀티레이어 스위치는 조금 비싸겠죠. 데디케이티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CPU 인디펜던트하게 IPK 포워딩하는 스트림라인에서 뭐 그런 것 내용입니다. 자, 스위치 셀렉션 할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 코스트. 제일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해야 되겠죠. 포트 덴시티, 얼마만큼의 디바이스를 연결할 건가. 파워 이더넷을 우리가 제공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VoIP 단말기가 없는데 굳이 돈 들여서 파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안정적으로 릴라이빌리티하게 제공해 줘야 되고요. 포트 스피드가 우리가 1기가야, 100메가야, 10메가야. 10메가는 요즘 거의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포트 스피드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프레임 버퍼를 통해 가지고 얘가 로스 나는 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가경이죠. 그러니까 메모리 우리가 컴퓨터 살 때에도 CPU 메모리 할 때 메모리가 몇 기가짜리 사느냐 이런 얘기 고민하잖아요. 그 안에 프로세싱을 할 수 있도록 빨리 하거나 일단 CPU에 대한 스피드 고민하지만 어, 또 메모리 용량이 크면 클수록 조금 더 좋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프레임을 스토어할 수 있는, 버퍼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보고요. 스케일러빌리티라는 게 우리가 픽스드 사이즈가 아니라 모듈러 할 수 있고 스택업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점점 뭔가 더 확장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라우터 하드웨어 한번 볼까요? 자, 라우터라는 것은 IP 데스티네이션의 네트워크 부분을 보고 나서 라우팅을 합니다. 어디로 보낼지. 그래서 만약에 어느 링크가 죽었으면 다른 얼터너티브 패스에 대한 걸 또 찾아야 되고요. 라우팅 프로토콜에 의해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호스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로컬 라우터한테는 디폴트 게이트웨이 역할도 이제 해줘야만 됩니다. 라우터라고 하는 것이 보게 되면 로컬에서 브로드캐스트를 이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255.255.255.255라고 하는 IP 주소 오더라도 그 서브 네트워크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라우터가 그런 일을 해야 되겠고요. 물리적으로 어떤 그 영역을 나누는 역할도 해요. 한 부서하고 다른 부서를 할 때 라우터로 그 구분하는 그런 것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한 회사에서 로지컬리 그룹에 대한 거를 로지컬리 어떤 응용이라든가 부서에 따라 갖고 그룹이 로지컬하게 그렇게 좀 그 그룹핑을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은 리소스 혹은 다른 리소스만 쓰게 한다든가 뭐 그렇게 제한을 둘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딴 데 못 가도록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ACL 값 써가지고 우리가 약간의 시큐리티를 또 라우터에서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코 라우터 이제 브랜치 라우터 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일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브랜치 라우터들. 예, 뒷면이고 이게 이제 앞면인 거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그게 보면 그렇게 포트가 많지가 않습니다. 싱글 플랫폼의 옵티멀한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브랜치, 웬 인프라스트럭처를 넘어갈 때에 대한 것이고요. 여기서 쓰는 것이 지금 인티그레이티드 서비스 라우터 ISR이라고 4000 시리즈에 대한 라우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보편적으로 쓰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트워크 엣지 라우터, 상당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좀 더 네트워크 엣지 라우터 상당히 크네요. 이게 네트워크 엣지에서 하이 퍼포먼스, 하이 시큐어, 릴라이블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라우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캠퍼스, 데이터 센터, 브랜치 네트워크 다 통합해 갈 수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애그리게이션 서비스, 인티그레이트 서비스가 아니라 여기는 애그리게이션 하는 서비스 9000 시리즈 라우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프로바이더 라우터. 상당히 도어 클로즈드, 도어 오픈. 도어를 오픈하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네요. 이게 이제 엔드 투 엔드 스케일러블 솔루션에서 서브스크라이버 어웨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네요. 얘가 NCS 서비스, NCS 시스코 네트워크 컨버전스 6000 시리즈 라우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더스트리얼 라우터에서 사실 여기 인더스트리얼 라우터가 이게 엔터프라이즈 클래스 퓨처, 그다음에 러지드 하시 인바이러먼트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러지드 하시드 인바이러먼트에서 이게 어떤 상황이지? 뭐 좌우지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리즈 1100 시리즈네요. 시스코 1100 시리즈 인더스트리 인티그레이티드 서비스. 인티그레이트 서비스인데 인더스트리네요. 여기는 시스코 900이라고 하는 게 스몰 브랜치 오피스 라우터. 상당히 작잖아요. 그래서 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부도 원격 접속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웬 스위칭, 시큐리티, 어드밴스드 커넥티비 옵션 아주 컴팩트하고 팬리스 팬이 없으면은 열받을 텐데 그러니까 작으니까 자연으로 그냥 그 열을 식히는 거죠. 사실 우리 저는 이런 장비 제조업체에 있었는데 이 팬을 집어넣지 않고 하는 게 조금 부담이 돼요. 그리고 팬이 있으면 약간 소음이 있어서 또 무소음 팬을 또 쓰게 되면 또 약간 고가이고 좀 그렇습니다. 스몰 앤 미디엄 사이즈 비즈니스 영역에 맞는 라우터가 되겠습니다. ASR 9000 시리즈 AS 애그리게이티드 서비스 라우터 이게 이제 덴시티, 리사일런시, 프로그래머빌리티, 스케일러블 네트워크 엣지에서 제공해주는 라우터 종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네트워크 컨버전스 시스템 시리즈 이런 것이 상당히 크네요. 라지 데이터 센터에서 적합한 라지 데이터 센터, 라지 엔터프라이즈네. 그래서 웹 서비스 프로바이더 하는 애그리게이티드 네트워크 전체적으로 다 묶어가지고 하는 굉장히 스케일러블한 라우터가 네트워크 컨버전스 시스템 5500 시리즈 800 인더스트리 인티그레이티드 서비스 라우터 이게 인티그레이티드 서비스 스위치가 있었는데 그거랑 같이 컴팩트하게 하시 인바이러먼트에서 쓸 수 있는 자 여기까지 저희가 앞에 1, 2절 같은 경우 네트워크 디자인하는 이슈에 대한 내용 다뤘고요. 3절하고 4 섹션 3, 4에서는 이제 스위치하고 하드웨어 플랫폼 시스코 브랜드에서 나오는 이런 종류들에 대한 것이 있다라고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네트워크 설계하는 입장에서 내가 네트워크 설계하는데 어떤 장치들이 있지? 이거 알아야지만 또 설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1장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